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뉴스 통신 TV 시사대담의 이도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구로울 당협위원장이신 강효식 박사님을 모시고 지난 정부 개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2차 개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는 7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이 있었는데 여야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총선 돌려막기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원래 이제 개각은 이제 국정 운영에 쇄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 부처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서 거기 전문가를 갖다가 또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서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질성 네. 뭐 이런 의미에서 개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총선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임명됐던 장관 7명을 다시 이제 빼고 이분들은 다시 다 이번에 아마 자천 타천으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지원령에 사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내용 중에 그 두 분의 이제 비문 인사라고 하죠. 네. 박영선 의원하고 진영 의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어떤 좀 딜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총선을 포기해라. 대신에 장관에 와라. 그럼 이것도 순수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총선 포기 대가로 장관은 지금 임명됐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좀 퇴색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서울시장을 2번 출마했잖아요. 네네. 네네. 그 지역구가 구로울입니다. 네. 구로울에서 18대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시장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고 네. 이번에 20대 때도 또 다시 출마했다가 서울시장 후보에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서울시장을 준비했다가 떨어진 이제 그런 분이고 또 차기에도 서울시장을 노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으로 가는 것이 네. 징검다리용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공직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어떤 출세의 그 발판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또 지적받을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에 7명 중에 이제 3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도 많이 이제 정부 인사를 하면서 호남 출신이 많다. 지역 편중에 대해서 많은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출신 고등학교를 표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인데 출신 고는 이제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럼 서울이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박양우 또 문체부 장관은 고향이 광주입니다. 근데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하면 또 인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최종욱 국토부 장관은 고향이 익산입니다. 네. 근데 경북 금호공고라고 이렇게 표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탕평이라는 걸 갖다가 조금은 조작적으로 좀 쇼를 한 거 아닌가. 좀 솔직하지 못한 그런 거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이완구 전 총리가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충청도 사람들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충청이라는 홀대론을 이번 인사 개각에 대한 그 비판으로 제기를 했죠. 이번에.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번 개각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21일에서 27일에 있을 예정인데 야당은 이제 날선 공방을 예고를 하고 있죠. 네네. 여기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될까요? 네, 아마 또 날카롭게 이번 3월 말에 좀 후끈후끈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행안부 장관 바로 이제 진영 의원인데 진영 의원은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한다 하는 그 정책에 반대를 해서 6개월 만에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대 총선에 당선돼서 사선 의원이 됐는데 이번엔 행안부가 문제죠. 행안부라는 것은 선거 때 주무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장관을 갔기 때문에 이게 선거의 공정성 네.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분이 경제적인 전문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뭡니까 대기업 저격수였잖아요. 재벌 계획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네네.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네. 서울시장에 대한 그 미련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지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통일부 장관 네. 김현철 그 후보자 문제입니다. 바로 이분 그 경우에는 그 사드 배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히 또 반대를 했던 분이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어떤 해법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인사다. 그래서 아마 이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각에 남아있는 현직 의원이 세 분입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원래 임명될 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1년짜리 장관 해서 또 나올 거 아니냐. 네,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유은혜 이제 부총리가 있고 한 분은 이제 이계호 네. 농림축산장관, 그다음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 세 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 출시면 무조건 또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지난 그 16대 때 DJ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네. 장관을 막 나와서 그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상대는 한나라당의 이승철 후보, 사실상 그때는 무명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장관 출신이 바로 지게 됩니다. 이런 거 볼 때 이번에 장관은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21대 총선에 반드시 입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뭐 장관 출신 또는 뭐 임종성 실장, 뭐 한병도 정무수 이런 청와대 출신들이나 또 국회의원 출신들이 다시 장관 출신들이 국회에 네. 들어갔다. 이러면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박영선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MBC 기자 시절에 경제부 기자로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연관시키는데 그거는 크게 전문성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어느 장관이나 맡으면 하겠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경제적 어려운 때 아닙니까? 네. 뭐 저 소득주자 성장론으로 인한 경제 실패 또 최저임금 근로단축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이것들을 얼마나 잘 헤쳐서 또 청와대와 이게 소통을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 편향성 논란과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아마 말할 겁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에서 동창리 그 엔진 그 실험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남북 경협 되겠느냐. 사실 남북 경협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금강산 그렇죠. 관광 네. 개성공단의 사업 재개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도 사실. 근데 그분이 와서 지금 제가 볼 때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가장 유력한 인사로 그 내정이 됐다가 네. 빠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난무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네. 저도 좀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제 당연히 문체부 장관을 가는구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빠졌다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해찬 당대표가 전에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서도 말했다 그러고 또 강기정 정무수석하고도 또 이렇게 비공개 만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통해서 그 우상호 의원의 이번 입각을 만류했다. 그런 네. 얘기가 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냐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 때 원내대표도 했고 지난번 그 대선 때도 큰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그 21대 총선의 어떤 기획을 담당해야 되는 큰 역할, 총선 기획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청와대하고 이 여당은 정말 죽이 잘 맞구나. 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앞으로 행복까지 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상원이 장관으로 가서 어떤 스크래치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뭐 거기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볼 때 정말 대단한 그 여당이다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부럽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자당 의원들이 무슨 바라는 걸 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걸 막 공격해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상 의원의 아까 그 문제점은 또 하나는 우상 의원이 본인이 그 얼마 전까지 네. 계속 언론에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해찬 의원이 만류해서 했다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네. 그 이면에 어떤 결격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우상 의원이 장관직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 근데 사실 국회의원은 또 어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장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부분에 어떤 결격사가 있어서 못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뭐 들은 바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네. 이 문제점 언제는 한번 아마 해명이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과연 낙마되는 인사가 나올까요? 네, 아마 이제 기존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지금 그 공직 그 인선 7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음주 또는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또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또는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또는 논문 표절 이런 게 7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철저히 들이대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아마 해명하지 못할 그런 사안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 좀 그 3월 달에 얼마나 잘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을 했지만 8명이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그 대변인의 그 논편에 보면은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자격 장관 지명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네.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사대담은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강효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